네, 매주 목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 이야기 짚어주시는 분이죠. 엠블록 김용우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비트코인이 금융시장의 지표가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번 주 정말 변동성이 너무 컸던 것 같은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주간 비트코인 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원화로는 1억 3,630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달러로는 약 9만 3천 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살펴보면 원화 기준으로는 약 2.43%가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트를 보면 단순히 오른 것만으로 보이진 않죠. 이 날짜가 지금 12월 2일인데요. 이때 아주 큰 변동성이 발생을 했었고 변곡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말을 끼고 유동성이 이제 줄어들 때 악재가 터지면 변동성이 극대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이번 주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재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12월 1일, 2일에 그 디파이 프로토콜인 와이언 파이낸스라고 하는 이 디파이 프로토콜이 또다시 해킹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 사고의 여파로 이제 비트코인이 9만 1,000달러 부근에서 8만 4천 달러까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만약 이때 8만 달러 선이 뚫렸다라고 하면 투자 심리가 이제 더 악화됐을 상당히 위태로운 순간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차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다행히도 이 저점을 찍고 급격히 반등을 함으로써 이제 시장 심리가 조금 양호하게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미 연준이 이제 구원투수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준의 부의장인 미셸 보우먼 부의장이 이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뚜렷한 명확한 의지가 담긴 이제 발언을 내놓음으로써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등시키는 데 성공을 했죠. 하지만 이번 반등을 보면 시장 자체의 체력보다 이제 미셸 보우먼 부의장의 발언에 따른 규제 완화라고 하는 외부 뉴스에 좀 무전한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정책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다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시장의 체력 확충에 이렇게 크게 좀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에서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더리움과는 지금 약간의 차별화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에서는 살짝 보수적인 관점으로 일단 연말까지 좀 지켜보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2위인 이제 이더리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원화로는 466만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달러로는 이제 3,200만 원을 3,200달러를 살짝 못 미치는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전주 대비로 살펴보면 이제 5.98%, 약 6% 가까이 이제 급등했다고 볼 수가 있죠. 가격 차트를 살펴보면 역시나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1일, 2일을 기점으로 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 모양이 좀 다르죠. 어제와 오늘 상당히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 1일과 2일의 하락폭을 보면은 440만 원에서 400만 원대여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비트코인은 약 7% 정도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만 이더리움은 10%나 이제 단기간에 급락을 했죠. 왜냐하면 이 해킹 사고가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들어서서 반등을 한 것을 보면은 오늘 새벽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이더리움의 후사카 업그레이드가 이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마쳐졌습니다. 이 후사카 업그레이드에서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올해 5월 달에 이제 그 이더리움의 팩트라라고 하는 업그레이드가 진행됐었는데 그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잘 진행이 되면서 이더리움의 기술적 우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줘서 이더리움의 가격을 한번 강세로 끌어올린 바가 있죠. 이번 후사카도 비록 해킹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더리움의 기술적 우위를 확인시켜주는 호재로 작용함으로써 가격 상승폭을 이제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으로 이더리움만 살펴보자면요. 비트코인 대비 약세를 보이던 흐름이 좀 끊어졌고 기술적 호재를 바탕으로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차별화가 당분간은 좀 보일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하락보다는
초록색이죠. 녹색으로 보이는 상승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트코인에서는 종목별 차별화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강세가 이제 이 디파이 프로토콜이라기보다는 이더리움과 유사한 종류의 이제 플랫폼 코인에 대한 강세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보면 시가총액 10위인 카르다노가 약 5%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만 밑에 수이와 같은 레이어 코인들이 수이 같은 경우는 약 10%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레이어 1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알트코인 ETF를 이끌고 있는 도지, 그다음에 XRP 같은 경우는 살짝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ETF가 잠깐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유니스와과 같은 탈중앙화 코인도 현재는 약세입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의 기술적 리더십과 이제 결을 같이 하고 있는 플랫폼 코인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아비트럼이라든지 또는 옵티미즘과 같은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 코인을 당분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킹 사고로 인해서 좀 84,000달러까지 급락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규제 완화 뉴스에 소폭 반등하면서 현재 1억 3천만 원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후사카 업그레이드 이후 상승세를 그리면서 현재 비트코인 대비로는 좀 차별화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도 근데 사실 코인 시장 녹록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보니까 이제는 또 밈코인들이 급등세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시 밈코인 트렌드가 오는 걸까요? 네,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밈코인이 그동안 올해 이제 약세를 보였던 밈코인이 이제 하반기 들어서 하락폭을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이제 전체적인 시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면 이번 주는 특히 이제 변동성이 좀 극대화된 장이라고 한 주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10월 초에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거의 지금 2달 가까이 매주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특히 해킹 그리고 규제 이슈, 여기에 기술적 업그레이드 이런 사건까지 이제 세 개가 모여 있는 한 주였었는데요. 사실 이런 한 주가 오는 것도 정말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주 이제 초에는 와이안 파이낸스 해킹으로 정말 급락했다가 이후 이제 연준발 규제 이슈와 그리고 이더리움 대형 업그레이드로 반등이 이끌었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가장 큰 반등을 보인 게 이제 그동안 올해 이제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 때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였던 밈코인이었습니다. 페페, 본코와 같은 이제 밈코인들은 이제 이 기간 중에서 특히 3일이죠. 하루 만에 1일 이제 하루 만에 20% 넘게 폭락을 했다가 3일 이후에는 굉장히 큰 반등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는 이제 현재 시장에서 개인 투자들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투자 심리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밈코인들이 다시 반등을 좀 큰 폭으로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밈코인을 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페페나 봉크 같은 종목들의 변동성이 컸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과거에는 밈코인 하면 좀 솔라나가 대표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솔라나가 그러면 이제는 대표가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좀 바뀐 걸까요? 네, 이 반등일 나왔던 밈코인에서 이제 트렌드가 약간 바뀌고 있어요. 말씀처럼요. 정확하게 짚어주신 건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집중적으로 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까지 사실 밈코인의 대명사는 솔라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오피셜 트럼프도 그렇고 대다수 밈코인들이 사실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발행이 돼서 이제 유통이 됐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밈코인들이 이렇게 솔라나를 선호했던 이유는 솔라나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이제 가스비라고 하죠. 예, 수수료가 싸고 빨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피셜 트럼프를 포함한 여러 봉크라든지 여러 대다수 밈코인들이 펌프펀이라고 하는 펌프더펀이라고 하는 솔라나 기반 이제 밈코인 발행 플랫폼에서 여러 개가 발행이 되고 유통이 됐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오늘 단행된 이더리움의 후사카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상황을 역전시켰다고 하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후사카 업그레이드의 특징이 이더리움이 이제 하위 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레이어 2라고 이제 불리는 체인들이 있습니다. 베이스, 아비트럼 등이 이제 거기에 속하는데요. 이 베이스, 아비트럼과 같은 레이어 2 체인들의 가스비를
상당히 낮춰주는, 수수료를 낮춰주는 업그레이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제 베이스라든지 아비트럼의 가스비를 봤더니 거의 솔라나에 비견될 만큼 가스비가 싸진 게 직접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새벽에 완성된 짧은 시간이지만 밈코인들이 이더리움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지금 관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는 코인들도 솔라나 기반 민코인이라기보다는 이더리움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운영되는 코인들이 더 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이번에 일어났던 업비트 해킹 사건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업비트 해킹에 의해서 탈취된 자산들이 보면 하필이면 또 솔라나 기반 자산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 기반 민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소 냉각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는 업비트 해킹 당시에 솔라나의 민코인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를 봤었을 때 그 온체인 데이터의 그 블록체인 위에 있는 데이터에서 민코인의 전체 시장 가치죠. 가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는 역시 투자 심리가 냉각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번 주 상황은 기술적 매력은 이더리움이 가져가는데 악재는 솔라나가 맞으면서 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는 이런 작용이 시소 같은 작용이 생기면서 민코인의 주도권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변동성에 기초한 투자에 관심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러한 추세도 한번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블록 김용용 에디터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